네. 팔만대장경. 오늘 이렇게 팔만대장경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팔만대장경과 그 다음에 장경판전의 비법과 팔만대장경을 지키신 분들을 기념하고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한국사 부가트는 아보세.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치만정으로 책을 만들어서 열어봤을 때 팝업이 열리고, 그리고 다양하게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려고 해요. 자, 일단 여러분들하고 재료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끈이 있고요. 네. 이런 프린트물이 있네요. 프린트물은 잠시 한쪽 옆에다가 보관하겠습니다. 오치만정으로 먼저 책을 엮어보려고 하는데 오치만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책을 묶는 방법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책을 묶을 때 속지와 표지를 이렇게 구멍을 5개를 내어서 그 구멍을 가죽끈이나 명주실이나 여러가지 끈으로 묶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천천히 오치만정이 사실 어렵지 않지만 천천히 잘 따라와야 되는데 자칫 길을 헤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테이프 끈의 한쪽은 고정시켜 놓을게요. 잠시. 자,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이유는 우리가 짱짱하게 하기 위해서 끈을 당길 거예요. 끈을 당기는데 고정시켜져 있지 않으면 끈을 당길 때 쑥 날아오겠죠.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기 쉬우라고 번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제일 위에 있는 걸 1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고정시켜 놓지 않은 끈 한쪽 끝부분을 가운데를 열어서 제일 가운데 있는 3번 구멍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3번 구멍으로 나오면 책을 이렇게 반 접은 상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3번에서 나왔어. 이번에는 2번으로 일단 먼저 가운데에서 나왔기 때문에 위로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2번으로 들어가면 2번으로 들어가서 쑥 빼고 다시 1번으로 자, 2번으로 들어가서 쭉 들어갔다가 1번으로 다시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3번에서 나와서 2번으로 들어갔다가 1번으로 나왔죠. 끈을 좀 짱짱하게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1번으로 나왔으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죠. 그래서 1번에서 뒤에서 다시 1번으로 다시 넣을게요. 한 바퀴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위를 한 바퀴 돌린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번으로 나온 끈을 뒤로 한 바퀴 돌려서 위를 한 바퀴 돌린다. 자, 이렇게. 자, 지금 끈은 1번에 있죠. 자, 위를 한번 감쌌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옆을 한번 감싸기 위해서 옆에서 다시 1번으로 한 구멍, 1번 구멍마다 3번씩 들어갈 예정인데 아까는 위를 감쌌다면 이번에는 옆을 감쌀게요. 미엄이 완성되었죠. 위를 한번 감쌌고 다음은 두 번째는 옆을 한번 감쌌어요. 그쵸? 그리고 구멍엔 여전히 1번 구멍에 끈이 있네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 이번엔 2번 구멍으로 뒤로 나왔어요. 자, 여러분도 스님처럼 나왔나요? 자, 그러면 위에는 작은 네모, 이번엔 두 번째 네모 만들 거예요. 자, 네모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옆을 다시 감싸면 됩니다. 자, 이번엔 끈이 뒤에 있으니까 앞에서 뒤로 들어가 주면 자, 보이죠? 자, 어때요? 자, 드디어 네모가 하나,
두 개 완성되었네요. 그죠? 끈은 2번 뒤에 있죠. 그죠? 네. 자, 2번 뒤에 있으면 이번에는 3번 가운데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어요. 자, 요렇게 생각하면 이제 처음 출발한 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옆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계속 위로 올라갔다면 이번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처음으로 4번을 들어가 보네요. 그죠? 4번으로 들어갔다가 이번엔 다시 5번으로 나오세요. 눈치 빠른 친구는 아까 위로 했던 거에 반대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이번에는 이 아래쪽이 열리지 않도록 아래쪽을 한번 감싸 볼게요. 5번에서 나와서 다시 5번. 자, 아래쪽 감쌌죠. 자, 아래쪽 감쌌으면 이번에 어디 할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옆으로 감쌀 거예요. 옆으로 감싸기 위해서 위에 있는 끈을 밑에서 올라오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 옆으로 감싸서 아래쪽에도 네모가 하나 생겼어요. 그쵸? 네, 맞아요. 네, 이번에는 4번 구멍 들어갔다가 4번 구멍에 또 다른 네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끈을 위에서 다시 넣어서 자, 어때요? 네모 하나, 둘 생겼죠. 이제 네모가 없는 곳은 3번 뿐이네요. 그죠? 이제 뒤에 있는 끈이 3번으로 들어가세요. 자, 3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3번이 뭐만 하면 될까요? 옆으로 감싸기만 하면 모든 것이 똑같이 되죠. 그죠? 네, 옆으로 감싸기만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옆으로 감쌀 때 이렇게 우리가 통과시켰잖아요. 그죠? 구멍을 이렇게 통과시켰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통과시키면 처음 우리가 이렇게 붙여놓은 끈이랑 만나야지 묶을 수 있는데 끈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과시키지 말고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 통과를 만약에 시켰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를 열어요. 가운데를 열어서 요 끈이 3번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 네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아래 위 구멍은 5개, 네모는 6개 이렇게 해서 짱짱하게 당긴 다음에 두 끈이 만났으면 그때 이제 우리가 처음 붙여놨던 테이프를 떼고 이 두 끈을 사실 이 두 끈을 만나기 전에 조금 느슨한 곳이 있으면 좀 당겨주면 더 예뻐요. 네. 가운데를 열어서 안에서 묶어준답니다. 한 번, 두 번. 두 번 먹는 걸로도 안심이 안 된다. 그러면 한 3번 정도 묶어주면. 근데 너무 불룩하게 묶으면 여기 매듭 부분이 불룩해서 바깥에 봤을 땐 덜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대체적으로 친구들은 이렇게 묶고 나면 이 끈을 딸랑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당겨보고 바깥으로 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좀 남겨놓고 잘라요. 이렇게 좀 남겨놓고 자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행여라도 혹시라도 이 끈이 느슨하거나 마음에 안 들었을 때 풀어서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딸랑 잘라버리면 다시 풀어서 할 때 끈 길이가 짧을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끈이 바깥으로 보이지만 않으면 된답니다. 이것을 오침 안정법이라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런 전통 재분 방식, 이 방식으로 책을 묶어서 사용했었어요. 오늘은 이 책 속에 팔만대장경 내용을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일단 속지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속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프린트물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모양이 생겨 있어요. 자, 다양하게 이렇게 팝업이 될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중심에 맞춰서 양쪽에서 마주 문접기로 접어주세요. 다시 이렇게 펼쳐보면 이런 모양의 팝업이 되어 있는 재료가 들어있어요. 중심에 맞춰서 마주 문접기로 닫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 번 뒤로 꺾어주세요.
그랬더니 얘 혼자 뭔가 불룩 솟아올랐죠. 그죠? 네, 얘는 쏙 넣어줄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금형선이라고 해서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요 선에 맞춰서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선이 있으니까 친구들 억지로 하지는 마세요. 한번 접어줬어요. 앞으로 한번 접어주고 뒤로도 한번 접어줄까요? 그랬다가 살짝 가운데를 벌려서 방금 접은 요 세모선 요렇게 안으로 한번 넣어줄게요. 어때요? 불룩 솟아오른 것이 싹 사라졌죠? 어디 갔을까 하고 열어보면 여기 있지롱 하면서 쏙 나오네요. 그쵸? 네, 다시 한번 쏙 들어갔어요. 열어보면 깜짝이야 하면서 쏙 튀어나오죠. 그죠? 네, 이런 걸 팝업이라고 하는데요. 재밌죠? 네, 요 내용을 우리가 팔만대장경 안에 넣을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쭉 열어서 펼쳐볼 수 있게 제일 앞쪽만 고정시킬 거예요. 자, 이제 풀 한번 사용해 볼까요? 풀을 사용해서 여기 사선이 있는 제일 앞쪽 페이지만 풀칠을 할 때는 항상 골고루 전체를 펴서 바른다. 가장자리만 바르고 꾹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펴서 바른다. 그 생각을 하세요. 네, 자,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바깥 표지죠. 바깥 표지에 끈이 있죠. 그죠? 네, 끈은 이렇게 놔두고 뒤쪽에 놔두고 여기 앞쪽 표지만, 앞쪽 여기만 풀칠했네. 아유, 끈적끈적 표지했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싹 눌러줍니다. 그리고 살짝 문질문질. 자, 이 정도만 해도 벌써 멋있는 책이 됐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아까 팝업 살짝 깜짝.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쭉 열리는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자, 이 책의 이름은 팔만대장경. 그래서 자, 프린트물 있을 거예요. 프린트물에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이 제목. 사람에게 얼굴이 있잖아요. 그죠? 책으로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책이 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지가 잘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팔만대장경 표지를 잘랐으면 표지를 붙여주세요. 풀칠을 해서 예스러운 책들은 제목이 좀 세로로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팔만대장경 세로로 벌써 너무 예쁘죠? 네. 여기에 이렇게 책을 열어서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렇게 활짝 열어서 보다가 보면 뒤쪽은 뭔가 허전해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뒤쪽 허전할 일이 없어요. 이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이 프린트물에 커다란 네모가 2개 있죠. 그리고 가위표가 되어 있네요. 가위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네, 맞아요. 가위가 하는 일은 자르기죠. 그죠? 네, 자를 겁니다. 팔만대장경에는 팔만대장경만 세계문화유산이 아니라요,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판전도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장경판전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풀칠해서 풀칠을 할 때는 골고루 천천히 펴바르고, 제일 뒷표지에 해당하는 하얀 부분에다가 선생님이 이 장경판전의 비결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비결을 제일 뒤에 숨겨놨어요. 네, 그리고 어머나, 어떡해요? 장경판전에도 위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죠? 크게는 3번의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대장경판을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그때 의병들이 나서서 지켜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전쟁이 있었죠. 6.25 남북전쟁. 그때 김영환 대위가 지켜줬어요. 자칫하면 그 해인사 쪽을 폭격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김영환 대령 덕분에 장경판전이 살아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해인사에 여러 번의 화재가 있었다고 해요. 자그마치 7번이나 화재가 있었대요. 참 큰일 날 뻔했지 않아요?
장경판전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나무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불에 엄청 약하잖아요. 그죠? 한번 불 붙었다고 하면 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그렇지만 희한하게도 7번이나 해인사에 화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팔만대장경판은 무사했다고 하니 천만다행이죠. 네, 그래서 1995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해요. 네,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만들면서도 읽어보고 다 만들고 난 다음에도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팔만대장경과 함께 고려대장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고려대장경은 초조대장경과 제조대장경을 합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초조대장경이라는 것은 대장경을 처음 만들었을 때인데 여기에 초조대장경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죠. 그죠? 네,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주세요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몽골족이 쳐들어왔을 때 많이 불타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우리도 다시 그래서 제조대장경,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똑같은 마음, 부처님이 다시 한 번만 더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고려인들은 마음속에 불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라의 종교가 불교였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만들었던 것이 팔만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은 84,000 번뇌에 해당하는 84,000 번문을 실었다고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에는 여기 이렇게 톡톡 튀어나오는 건 뭘까요? 해서 이렇게 열어보면 창이 열리네요. 그죠? 네. 각각의 창마다 이렇게 열어보면 창 뒤쪽에 분홍색으로 예쁜 글자가 보여요. 그 글자의 내용이 이 창 속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고 밑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팔만대장경판을 한자에 통달한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읽어가지고 어머나 쉬지 않고 30년을 읽어야지 다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라고 하네요. 우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경판각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장인들이 하루에 3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쉼없이 깎았어요. 네. 여기에 요 글자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경판에 좀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벌레들, 나무 되게 좋아하는 벌레들 있어요. 그러면 애써 만들어 놓은 것들 보존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판에 오칠이라는 걸 해요. 그런데 오칠에 쓰인 옷의 양이라는 것이 400kg. 와우. 그리고 사람의 글씨가 아니라 선인의 글씨다라고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300명에서 1000명에 해당하는 각판하는 사람들, 글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다라고 하네요. 그죠? 그리고 구양순체라고 하는 한자체로 만들었는데 자그마치 5200여 자 새겨져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판전을 만드는 데에는 3번나무, 돌배나무, 거제수나무, 청청나무, 후박나무 같은 것들이 쓰였는데 약 1만 그루에서 1만 5천 그루 정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페이지에는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중에서 숫자로 한번 팔만대장경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목 오려서 제목 중에서 숫자로 보는 팔만대장경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숫자로 보는 팔만대장경, 정말 8만이라는 숫자도 어마어마하지만 여기에 써져 있는 이 숫자들을 보니까 정말 소중하게 정말 잘 간직해야겠다. 그쵸?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창을 한번 열어볼까요? 제조대장경이 몽골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대각국사 의천이 고려대장경의 누락된 부분을 수정한 거 속장경, 그 다음에 초조대장경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라고 해요.
스커탑 탑신부에서 발견되었어요. 네. 그다음에 목판인쇄. 목판인쇄는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가지고 먹물에 묻혀가지고 찍어내는 겁니다. 자, 이것은 목판인쇄, 그러니까 나무에 새겨서 인쇄를 하는 것의 시작부터 팔만대장경까지의 과정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목판인쇄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붙이고, 네.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은 여러분들 갑자기 교과서가 왜 튀어나왔냐고요? 교과서 한번 참고하면서 같이 한번 보면 좋아요. 사회교과서 5학년 2학기 교과서에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여기 한번 보면, 자, 한번 바짝 들어볼까요?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죠? 현재까지 남아있는 목판 인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하고요. 불국사에 네, 스카탑, 3층 스카탑이 있거든요. 그것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에 참고해서 보면 좋겠어요.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뒤에 보면 써져 있는 글자를 위에 보고 쓴 거예요. 목판 인쇄. 자, 다음에는 초조대장경.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만들었다라고 하는 초조대장경. 대구에 있는 부인사라는 곳에 보존이 되어 있었는데 몽골족이 쳐들어왔을 때 불탔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분이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분이신데 초조대장경에서 조금 빠진 부분을 조금 수정하셔가지고 보완하고 해서 속장경이란 걸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오늘 보고 있는 팔만대장경, 몽골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하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도 아까 봤던 사회책 5학년 2학기는 한국사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팔만대장경을 통해서 고려의 기술과 문화를 알아보는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과정도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죠. 그죠? 네. 특히나 이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이런 곳들까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 교과서에 있는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는 대장경판이죠. 그죠? 네. 여기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팝업에 이렇게 살짝 열리는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이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꼭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책의 앞표지가 완성되고 안에 속지 내용까지 다 썼는데 뒷표지도 좀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뒷표지에는 대장경은 무엇을 대장경이라고 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불교 경전의 총서를 대장경이라고 한대요.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면 좋을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불가에서는 삼보, 3가지 보물이 있는데요. 이 3가지 보물이 있는 사찰을 삼보사찰이라고 해요. 네. 통도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어서요, 불보사찰이라고 하고요. 송광사에는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려는 스님들이 공부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승보사찰이라고 하고요. 해인사에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팔만대장경, 대장경, 부처님의 말씀이 봉안되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해인사는 법보사찰이다. 이렇게 해서 불보사찰, 승보사찰, 법보사찰, 이렇게 3가지 보물이 있는 사찰이다 라고 해서 삼보사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하고 어디 좋은데 놀러 가거나 구경 가거나 할 때 여기 근처를, 삼보사찰 근처를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꼭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때 우리가 이런 거 만들었어요. 여기가 불보사철이에요. 여기가 성보사철이에요. 이렇게 부모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배운 사람이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좋아요 꾹꾹 부탁해요. 읽어만 봐도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한국사 부가트는 아보세였습니다.